81세 숨만 쉬어도 힘들 나이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젊은이도 혀를 내두를 만큼 강한 체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민주 씨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에 사는 그녀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 중이었습니다. 본래 고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도 중단한 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비록 농사일을 하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세가 되던 해 그녀는 서울에 사는 한 남성과 결혼했지만 첫 결혼 생활은 곧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결혼 전 상대방을 깊이 알아보지 못했던 탓에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이 술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하해 돈을 요구하며 돈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을 때려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는 홀로 가족과 두 아들을 부양했지만 끝내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3세에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던 민주는 두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인근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월급으로는 아이들에게 우유조차 사주기 어려워 할머니는 끼니마다 보리차에 설탕을 넣어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동안 몇 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전 남편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다시는 쉽게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는 서울에 사는 59, 새해 전직 공무원 김수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고 민주는 그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김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김 씨는 그저 생활비 일부만 보태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민주는 오랫동안 두 전 남편에게서 오는 보조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우연히 박정우 씨라는 81세의 남성을 만난 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구 씨는 자녀들도 모두 성장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늘 젊은 여성을 곁에 두며 문란하게 산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제법 큰 자산을 가진 그는 대부분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여생을 즐기며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전구 씨는 여전히 정정했고 민주의 외모와 어려운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번호를 주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민주는 우선 그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이라 부르며 예의를 차렸지만 전구 씨가 점점 그녀를 연인으로 대하자 민주는 상황에 맞춰 오빠라 부르며 분위기를 맞춰주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정우 씨는 점점 민주에게 빠져들었고 그녀를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가 출산한 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출산 후 두 사람은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만나 여러 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만남 후 정우 씨는 이전에 약속한 만큼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고 매번 돈을 요구할 때마다 얼버무리는 그의 태도에 민주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많은 금부티와 보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민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나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촌 동생인 한성민을 찾아갔습니다. 1986년생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성민은 이미 이혼하고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평소에 여러 사건으로 경찰서 출입이 잦은 이른바 문제인물이었고 과거에도 여러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기에 민주가 도움을 요청하자 곧바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8월 29일 저녁 민주와 성민은 계획을 논의하고 실행 시점을 잡았습니다. 민주가 전구 씨를 모텔로 유인하면 성민은 그곳으로 찾아가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쳐서 현장에서 현행범인 것처럼
소란을 일으키며 재산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는 성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도록 도구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구 씨가 체면을 잃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8월 30일, 민주와 전구 씨는 약속한 대로 수원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창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성민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민주를 향해 소리치며 자신의 돈을 다른 남자에게 쓰는 아내를 응징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고는 전구 씨를 때리며 돈을 요구했고 전구 씨는 겁에 질려 돈과 귀중품을 모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은 전구 씨에게 현금과 금반지, 시계 등을 빼앗고 2억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후 그제야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민주와 성민은 전구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정우 씨는 체면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손실액이 커지자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협박 사건으로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끝에 경찰은 성민과 민주를 체포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재산을 전우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조사 후 민주 씨는 현재 3달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김정수 소장은 민주가 그동안 지역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씨는 현재 어린아기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 강비숙 씨는 딸의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딸이 평생 힘들게 살아온 것을 잘 알기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민주는 늘 힘들게 살아왔어요. 학업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헌신했던 아이였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피해자였던 정우 씨도 한탄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박준수 씨는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부끄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이 정당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며 가족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었어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